자,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마감도 이제 오늘로써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 종목 중에서 2분기 실적 발표는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2분기 실적 특징주 몇 종목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오늘 1탄 이후에 2탄, 3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려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의 매수세만 좀 받쳐주고 있고,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계속 일관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에는 보통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주식들이 실적주 아니면 주도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한 10종목 정도를 감안해 볼게요.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다 좋아요. 그죠? 기관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를 들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10종목 중에 몇 종목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10종목이 다 좋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나쁜, 그죠? 상대적으로 이 중에서도 좀 나쁜 종목들은 매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주가 하락분은 우리가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실적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외국인의 기관, 매도 물량에 따라서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의 케이스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도 좀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가부터 시작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서 진입했었던 투자는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를 보고서 먼저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급락 나오는 현상들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좀 고려를 좀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반도체가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나 미래 실적,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까지 기다릴 틈도 없다. 현재 이제 하락장에선 차라리 지금 현재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저점에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녹아 있는 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계속 일관해주면서 오늘도 뭐 7천억 가량을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다 뻔하죠. 그죠? 이제 테마주들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런 돈들이 다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초전도체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크게 폭락하는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전 이런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시장에서 수익 날 생각을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3개월 정도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는 다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무조건 이 시장에서 무조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야 될 타이밍은 언제예요? 시장이 반등하고 그리고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때 돈을 벌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만 돈을 벌어도 어차피 주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장, 급락장에서도 무리하게 내가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초전도체와 같은 테마주들을 잘못 매매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큰 손실이 누적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 아무리 하락장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매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뉴스 한 번에 정말 매도할 틈도 없이 손절할 틈도 없이 하한가로 연달아서 갈 가능성도 높아요. 거의 정치인 테마주와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전도체 테마가 파워로직스, 뭐 덕성, 모비스, 서원, 서남
무려 5종목이나 상한가를 갔고요. 정말 이거는 비이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장중에 또 이상한 또 공시가 또 하나 떴는데, 찌라시가 하나 돌았어요. 신성 델타테크 종목이 유상증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돌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야 역시나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어떻게든지 자본 조달하려고 하는구나. 주주들 정말 엿먹이는 행위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뭐 당사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종속회사인 신성 ST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다 정도로 지금 이제 공시가 좀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특징주들 몇 종목만 같이 살펴볼 건데, 최근 시장에 이상한 흐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단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라는 종목인데, 저 오늘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내리 꽂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이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예상치가 73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영업이익 73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수치는 3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 수치에 비해서 마이너스 60% 정도 미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지난 이제 1분기에도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분기 실적 하나를 가지고서 과연 하한가까지 밀어버릴 정도로 큰 파급력이 있는 그런 소식인가를 봤을 때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시장이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치가 높습니다. 즉, 분기별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분기별 실적이라는 것은 이번 분기의 실적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주가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텔레든가 유튜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토대로 이쪽이 이제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미리 먼저 선전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 하나만을 보고서 달려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대치에 미달하게 되니까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밀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레이라는 거 종목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표에서 보이시는 대로 분기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4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 620억의 영업이익이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서기 때문에 이 성장주를 가지고서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 PER이라고 따지면 20배에 달하는 수준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역시나 이제 경쟁사 중에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바텍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에 대비했을 때 너무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즉, 성장성이 잠깐 이 3개월 동안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건 JYP 엔터,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JYP 엔터도 비슷하죠.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56억 정도가 나와서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88%나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밀렸거든요. 자, 왜 이렇게 밀렸을까를 봤을 때 역시나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러 이제 텔레와 유튜브 채널에서 JYP 엔터에 대한 분기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높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추종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분기별 실적이 미달했는데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서 들어갔었던 그런 뭐 세력들은 오히려 주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렸겠죠. 자, 어쨌든 컨센이 미달하게 되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시간에 거의 하한가까지 밀어버렸는데, 오늘 장중에 더 빠지게 되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영향도가 굉장히 큰 것 같다. 겨우 지금 2분기 컨센이 490억이었고 이 미달 차이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어쨌든 트와이스의 지금 일본 콘서트가 원래 3분기에 끝났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이제 3분기, 이제 2분기, 그죠?
원래 2분기에 끝났기 때문에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3분기로 좀 지연돼서 시킨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 자, 글로벌 투어가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스트레이트 키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아이돌들의 이제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단체 관광객을 열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특수 호황 그리고 중국 콘서트까지 열리게 되면 상당한 이제 이익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30%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만 늘리면 어떻게 돼요? 엔간한 건 이제 다 영업이익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단기 재료, 모멘텀들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40억이 나왔고 연간으로 61% 좋아졌고요. 자, 컨센이 328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30%좀 넘게 컨센이 상회됐다 하더라도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의 모멘텀이었을까를 봤을 때에는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너무 민감 반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정도로 최근 시장 트렌드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10만 원 정도부터 9만 원, 막 이렇게까지도 집중적으로 이제 매집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K푸드 열풍에 따라서 불닭볶음면이 선방을 좀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맛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의 입맛을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따른 이제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커져나갈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라면 검색을 해보면 매출 상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쉽게 매출이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밀양 신공장 1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80% 이상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매출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근데 밀양 신공장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밀양 신공장 2, 그러니까 공장 2공장을 지금 증설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자, 얼마나 라면 장사가 잘 되면 지금 신공장을 바로 지금 또 완공된 지 얼마 되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Q 판매량으로 지금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내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뿐이지 수출 가격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또 기존 라면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기호식품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밀양 2공장이 25년도 5월 준공을 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또 매출의 25년 이후 보통 이제 5월에 준공이 되면 26년부터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해요. 1분기에 예를 들어 한 30%, 2분기에 이제 뭐 50%, 3분기 이제 7, 80%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에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양식품이 주가를 조정받는 시기가 올해 한번 오게 된다거나 혹은 폭락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주가가 11만 원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삼양식품 보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후 조정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양식품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박스권을 다 돌파했고요. 상방 돌파까지 2년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2년 소요된 모멘텀이 뭐였냐? 분기 실적 최고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공장 2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될 경우 27년까지 고속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PER, 밸류에이션 몇 배까지 부여할 것이냐? 저는 최소 15배까지는 부여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농심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아마존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신라면 등이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한국 K 푸드에 대한 열풍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JYP인데요. JYP도 비슷합니다. 자, 1년간 지금 2배에 달하는 주가 상승이 좀 나왔죠. 자, 삼양식품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년간 2배에 달하는 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분기별로 조금만 꺾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매물들이 좀 다량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훼손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혹시나 조정을 받게 돼서 1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크게 주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콘서트 및 이제 투어 일정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내년도 실적 선반 케이스들을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실제로 지금 중국이 단체 관광객 제한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6호 관광 명소로서 지금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를 이제 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패키지 상품들을 좀 다량으로 좀 출시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공연 수익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공연이 열리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 상향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아직은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 7천억대에서 많게는 8천억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컨센 이익이 최소 20% 정도 상향돼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해서 나는 재미가 없으니까 쉬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목 분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반등장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 분석이 끝난 관심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해나가게 된다면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또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외인과 기관이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뻔할 겁니다. 주도주 섹터 아니면 실적주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주들을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좀 가져가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 2분기 실적 마감된 종목들 위주로 제가 다시 한번 2탄, 3탄 영상을 토대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